신종 이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중국이 연일 대만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통신은 13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대만섬 연안에서 군사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는 랴오닝 항모전단이 전날 대만 동부와 남부 근해를 항행하면서 기동연습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항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2척, 미사일 호위함 2척, 고속 전투지원함 1척으로 이뤄진 중국군 제1호 항모전단은 11일 대만섬 북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남하하고서 동부에서 남부 연안에 걸쳐 연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랴오닝 항모전단의 동향을 예주시하면서 대만의 안전보장과 평화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섬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항모 2척이 수시로 출현해 대만 독립 지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정부에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작년 12월에는 중국 적국산 항모 산동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 남중국 해로 항행, 강력히 위협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월경하자 미군이 특수작전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만 주변 상공에 보내 맞대응했다. 10일에는 중국군 흑륙폭격기, 젠11 전투기, 공징 500이 대만섬 서남 해역에서 장거리 항행 훈련을 펼쳤다. 이에 맞서 미국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베리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 중간선에서 중국에 가까운 해역을 지나 대만의 무력 시위를 감행해온 중국을 강력히 견제했다. 베리함은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에 걸쳐 대만 해협을 지나면서 중간선의 중국 쪽에 있는 대만 시를 지배 서민 마주 열도 근처까지 항해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양안 간 사실상 휴전선 역할을 했는데 미국 군함이 이를 월경한 것은 중국에는 상당히 도발적인 조치이다. 그간 미국은 중국 군용기가 중간선을 대만 쪽으로 넘어왔을 때 지역 안정을 해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미군은 12일에도 정찰기 EP-3를 바시해 협을 지나 대만섬 남쪽 상공을 통해서 서로 횡단시켰다. 앞서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 전투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경우 무력을 써서라도 배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도 대만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투기 싣고 다니는 미강습 상륙함. 사실상 항공모함. 미국 해군이 자랑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더 루스벨트호가 승조원들의 신종 집단 감염으로 전력을 사실상 상실한 모습에 논란이가 많을 것이다. 시어더 루스벨트호의 작전 구역이 남중국 해와 동중국 해 등이 포함된 서태평양 일대라는 점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한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한 이도 있을 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야 옳다. 미 해군에는 항공모함으로 불리지 않으나 웬만한 나라의 항공모함과 맞먹거나 그를 압도하는 전력을 지닌 강습 상륙함이 여러 척 있기 때문이다. 12일 미 해군에 따르면 최근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 소속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호가 동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군은 아메리카호의 비행 갑판 위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착륙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우리 공군도 보유한 F-35A를 해병대용으로 개조한 F-35B는 스텔스 성능과 별개로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행 갑판이 좀 좁아도 그 위에서 뜨고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F-35B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다니는 강습 상륙함은 사실상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란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습 상륙함은 원래 상륙작전 지원용으로 만들어졌다. 아메리카호를 비롯해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10척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그중 아메리카호는 2014년 말 취역한 최신형 군함으로 만재 배수량 45,700톤, 선체 길이 257.3m,
선체폭 32. 3m 규모다. 승조원은 총 1,059명인데 해병대 등 상륙작전 병력 1,687명도 태울 수 있다. 넓은 비행 갑판을 보유해 해병대가 사용하는 F-35B 전투기와 헬기 등 36대 이상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어 중형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보유한 강습 상륙함들은 항공모함이란 이름만 붙지 않았다 뿐이지 규모나 운용 가능한 항공기 수 등만 놓고 따지면 웬만한 나라의 항공모함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한다고 평가한다. 최근에야 항공모함을 보유한 중국의 해상전력과 견줘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까지 서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호는 승조원들의 집단 감염에 따라 모든 임무 수행을 중단한 채 서태평양의 미국령 섬섬으로 철수, 응급 조치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항공모함 전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분간 아메리카호 등 강습 상륙함이 급인 공간을 채울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미 해군 사상 첫 중국 군사력 견제 등 전략 차질 시각. 루스벨트호 함장 경질 이어 해군 장관 대행 사임 트럼프 가세 논쟁 가열. 바다 위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신종의 백기를 들었다. 전시 상황도 아니고 대함 미사일에 공격받은 것도 아닌데 평시에 작전 중인 핵 추진 항모를 멈춰 세운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이다. 미국 해군 사상 항모에 감염병이 퍼져 속수무책인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미 해군의 상징인 루스벨트 핵항모가 확산을 피하지 못하고 작전 임무 중단이라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미 해군 역사상 획기적 사건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핵 추진 항모 세척이 태평양 작전구역서 활동. 11일 외신에 따르면 기습에 당한 항모는 시어도 루스벨트호, 로널드 레이건호, 칼빈슨호 등이다. 니미츠호에서도 양성 추정 환자가 발생해 긴장했으나 다행히 회복돼 일단 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세척의 가운데 루스벨트호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4,800여 명의 승조원 중 97%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4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직 1,000명 이상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 판정을 받은 승조원 중 한 명은 격리돼 있다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태평양 괌의 해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레이건, 칼빈슨호에서는 현재까지 1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외신은 전한다. 피해가 큰 루스벨트호는 지난달 초 베트남 다낭을 방문한 후 남중국해와 필리핀에서 작전을 펼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괌으로 무기한 피항에 있다. 레이건호는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칼빈슨호는 워싱턴주 북서부 퓨저 사운드에서 각각 정비 중이다. 니미츠호는 미태평양 연안 워싱턴주 브레머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다. 레이건호는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 소속이며 나머지 세 척은 동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3함대 소속이다. 이들 항모 모두 태평양과 남중국 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특히 이들 항모는 유사시 또는 평시에 한반도를 포함한 미 7함대 작전구역인 태평양에서 활동해 한국엔 낯설지 않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됐던 시기인 2017년 11월에는 루스벨트, 레이건, 니미츠호 등 항모 세 척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며 고강도 대북 무력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이듬해 3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고위 인사가 참여해 평화무드가 조성된 가운데서도 서태평양의 루스벨트, 레이건, 칼빈슨호가 나란히 전개되기도 했다. 항모는 그 자체로 공격 능력은 없지만 탑재된 슈퍼호넷 전폭기 등 70여 대의 항공기가 무섭다. 아울러 항모 강습단으로 구성된 전력은
어마어마한 전투 및 공격 능력을 갖췄다. 그래서 핵 추진 항모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에 꼽힌다. 적진 가까운 바다에 떠 있으면 항공기와 항모강습단 전력이 쉴 새 없이 출동해 가공할 화력을 쏟아붓는다. 핵 추진 항공모함 한 척은 F-18 전투기, 그라울러 전자전기, 공중조기 경보기 등 각종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고 다닌다.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 이들 항공기를 가득 싣고 위용을 자랑한다. 길이가 300m를 넘고 배수량도 10만 톤을 훌쩍 넘는다. 항모를 중심으로 항모강습단이 구성되는데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유도 순양함, 군수 지원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주축이 된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잠수함에는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대지 공격용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 한 척에 20에서 30발,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한 척에 12발,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한 척에 150여 발이 탑재된다. 한 개 항모강습단이 4에서 6척의 이지스함과 1에서 2척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으로 구성된다면 수백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 적지상 목표물을 흔적도 없이 날릴 수 있다. 이런 공격 능력은 웬만한 국가의 전체 전투력 이상 수준이다. 회복이 늦어져 작전 임무 투입이 지연되면 서태평양은 물론 남중국해 등으로 무섭게 확장하는 중국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비롯해 미국의 천대양의 해상 전략에 일시적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함장 경질한 해군 장관 대행도 경질 승조원 안전 책임 함장 경질 잘못. 미국은 이번 감염 사태와 관련해 볼성 사나운 민낯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토머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확산 위험에 따라 승조원들의 긴급 하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브렛 크루저 함장을 경질했다. 함장을 경질했던 그는 크루저 함장에 대해 멍청하다, 배신 등의 인신 공격성 비난을 퍼부었다가 사과했으나 결국 자신도 경질됐다. 해군 출신 전문가들은 미국 군 당국이 크루저 전 함장을 경질한 것은 섣부른 결정으로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축함 함장 출신의 김진영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항모전투전단장은 전투작전 지휘 임무를 맡고 그 밑에 항모함장은 승조원의 안전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면서 만약 감염병으로 승조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함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장을 서한 언론 유출로 경질했다는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함장을 경질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며 함장이란 직책의 특수성을 간과한 정치적 판단으로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질병은 승조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외부에 알려야 한다며 작전에 관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심각한 감염병 때문인데 함장을 경질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해군은 함장 경질 사유로 그가 상부의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전자우편을 사용했고 서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제시했다. 이런 경질 사유를 놓고도 미국 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증손자인 트위드 루스벨트는 뉴욕타임스에 크루저 함장은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증조 할아버지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스벨트 호 승조원들도 경질된 후 하선하는 크루저 전 함장의 뒤를 따라가며 손뼉을 치며 캡틴 크루저를 연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루저 함장이 승조원들을 구하려다 경질됐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논란에 가세했다. 함장 경질을 둘러싸고 미국 내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